네, 오늘은 기출주제 30 갑신정변과 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65페이지고요. 교재 165페이지 오른쪽 아래 보면 3번 갑신정변과 이후 국내 정세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거기서 핵심 내용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납니다. 자, 이 연도는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딱 10년 뒤인 1894년에 관련된 사건들이 또 쭈루룩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1884년 갑신정변, 일단 연도를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자, 배경 먼저 볼게요. 자, 왜 갑신정변이 일어났을까? 자, 먼저 국내의 배경으로는 당시에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해졌고요. 여기에 이제 반발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급진 개화파가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개화 정책을 좀 빠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급진 개화파의 정책이 실패하면서 이들이 굉장히 조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국외적으로는 잠깐만요. 자, 국외적으로는 자, 당시에 청나라와 프랑스, 그러니까 청불 전쟁이라고 하죠. 청불 전쟁으로 청나라 군대의 일부가 베트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베트남을 이제 두고서 청나라와 프랑스죠. 자, 청나라가 프랑스가 이제 대결을 하게 되자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있던 요 군대를 이제 빼간 거죠. 군대를 이제 데려가야 전쟁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 군대가 빠지니까 급진 개화파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일본 공사가 이 정변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거를 믿고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자, 전개를 볼게요. 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급진 개화파가 누구인지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도 인물들. 자,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이런 사람들 이름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인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자, 급진 개화파 중심 인물들이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자, 우정총국은 지금의 우체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당시에 이제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우체국을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개국이죠. 오픈. 자, 축하연은 파티죠. 그래서 우체국을 이제 새롭게 오픈하는 그런 파티를 기회로 삼아서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 요때 정변,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고종과 명성황후를 잡고서 14개족 혁신정강, 개혁의 정강을 발표하죠. 자, 요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밑에 가서 따로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 자, 요게 교재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한 3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주로 잘 나오는 게 요 내용인데요. 14개조라서 14개조 개혁 정강이라고 불러요. 자,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허례라고 하는 말은 허례허식, 그러니까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청나라에 조공하는 그런 허례를 폐지해서 조선이 확실한 독립국이라는 걸 이제 천명한 거죠. 자, 두 번째로 요게 또 중요해요. 문벌을 폐지했다. 신문제를 폐지하자고 한 거죠. 자, 세 번째로 모든 재정을 호조가 관할하도록 했다. 재정을 일원화한다. 이 내용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호조가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의정부 6조 할 때 2호 예병 현공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정치 말고 재정을 관할하는 곳이 호조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 호조에서 나라의 재정을 전체가 다 관할되는 게 아니라 왕실 재정은 또 따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전체 재정을 이제 한 군데에서 일원화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개조 개혁 정강을 발표를 했죠. 자, 그런데 이후에 자, 일본이 바로 배신을 해요. 자, 왜냐면 청나라가 급하게 군대를 개입했기 때문이죠. 자, 그것 때문에 청나라가 생각보다 개입을 깊게 하려고 하네. 그래서 일본이 바로 배신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정변은 3일 만에 종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정변을 3일 천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 정도로 전개를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선 주도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14개조 개혁정강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향을 볼게요. 자, 이것으로 이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가 항상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자, 두 가지를 볼게요. 한성 조약은 자, 일본이 너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돈을 내놔라 하는 게 한성 조약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요겁니다. 텐진 조약. 자, 여기 이후의 내용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조선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여 청일 양국 혹은 어느 한쪽이 파병,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는 거죠. 군대. 자, 군대를 움직이게 될 경우에 자, 파병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 상대방 국가에 알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실 갑신정변 때 일본과 청나라는 부딪힐 뻔했어요. 자, 근데 거기서 끼익 하고 스탑한 거죠. 자, 그런데 이 텐진 조약은 어떤 느낌이냐면 다음번에 군대가 부딪힐 일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 한판 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병을 하게 될 경우에 서로 이제 알리고 뭐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10년 후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을 때 한 나라, 청나라가 파병을 하게 되자 이 조약을 근거로 해서 일본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들여오게 되죠.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텐진 조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해서 알아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배경, 전개, 결과 똑같이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고 동그라미를 같이 쳐보시고 자, 의와 한계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의는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 위로부터 시도한 최초의 개혁이죠. 자, 이 전부 다 김옥균, 박영효, 호경식 다 잘 나가는 그런 명문 가문의 자제들이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시도한 최초의 개혁이었다. 자, 그리고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신분제를 폐지하기도 하고 입헌군주제를 지향했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나중에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이들의 개혁은 가보개혁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보개혁 때 실제로 신분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잖아요. 자, 하지만 한계도 있었어요. 어떤 한계냐면 너무 성급하게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데 개혁을 이제 정변을 시도했죠. 자, 게다가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하려고 했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자, 그것 때문에도 또 백성의 지지가 없었다라는 점, 그것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갑신 정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요.